포닉스 소장 원영수입니다. 2025년에 남미 상황이 상당히 좀 역동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펼쳐진 대선에서 이제 핑크타이드가 패배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2025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는 지금 떠있는 이제 PPT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진행은, 그러니까 1부와 2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1부에서는 이제 2025년에 있었던 이제 주요 대선, 남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통령 구심제이기 때문에 주요 대선을 중심으로 4개의 대선,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까지 시기 순서대로 살펴보고요. 2부는 이제 지금 이제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핑크타이드 현상에 대해서 이제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약 이제 엄밀하게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핑크타이드냐 그럴 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은 대략 이제 우고 차베스 등장 이후니까 벌써 이제 사반세기 25년을 강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지난 25년간의 핑크타이드 흐름, 그 다음에 그것의 이제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한 8개 챕터 정도로 이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발표문, 원래 이제 원문은 제가 이제 그 같은 내용인데 이제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걸로 한 115쪽 정도 되는 건데, 지난 25년 역사 전체를 갖다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일일이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들어가면서 보자면 라틴 아메리카의 핑크타이드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2024년, 25년에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2024년의 경우에 멕시코에서 이제 클라우디아 슈엔바움 대통령이 이제 그 정권 재창출에 이제 성공한 거죠. 소위 이제 좌파 민주정부 2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우루과이에서는 이제 정권을 뺏겼다 다시 이제 오르시 후보가 승리하면서 올해 다시 좌파 정부가 돌아왔고, 엘살바도르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약간 이제 그 퀘스천 마크로 나온 상태였는데, 2025년에 있었던 저 대선에서는 이제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 모두에서 좌파 후보가 패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2차 핑크타이드의 위기가 아니냐, 이런 상황들이 이제 2025년에 남미 정세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4개 선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될 텐데, 에콰도르 대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좌파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보였지만, 패배를 했고요. 볼리비아 대선 같은 경우는 마스, 모비멘토 알 소셜리스모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볼리비아의 좌파 정당이 이제 자멸해서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하반기에 있었던 이제 그 온두라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치러진 선거인데, 현재 그 우파의 승리가 이제 유력한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지금 개표 과정에서의 이제 그
재검표 과정이 진행되면서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레 대선은 지난 결선 투표에서 이제 예상대로 이제 좌파가 이제 패배한 거죠. 오른쪽은 이제 지금 남미 대통령들의 지지율인데, 제일 먼저 나온 이제 디나 볼루아르테는 이제 페루, 물론, 그러니까 쫓겨났습니다. 최저 지지율에서 쫓겨났고요. 가브리엘 보리치, 두 번째 나온 가브리엘 보리치 같은 칠레 대통령인데, 이제 28%. 콜롬비아 구스타보 페트로 39% 좌파인데, 역시 좀 낮은 편이고요. 다니엘 노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콰도르 대선인데, 여기서 좀 논란이 있는 관계로 이제 47%고요. 룰라는 이제 50%. 오히려 지금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극우는 54%인데, 이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아비나데르는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여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멕시코, 그다음에 나이브 부켈레는 엘살바도르. 지금 이제 보시면 다니엘 노보아와 이제 나이브 부켈레가 사실 이제 정치 신인 30대 정치인이 이제 대권을 쥐고 노보아 재선, 노보아 부켈레 다 재선을 하면서 사실은 극우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제 역시 이들도 핑크타이드의 이제 우려스러운 지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궐에서 승리했던 다니엘 노보아가 이제 다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 라파엘 코레아의 이제 후계자죠. 그래서 이제 1차 투표에서 사실 박빙의 승부를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레오니다스 이사라고 하는 원주민 운동, 파차쿠치크 원주민 운동의 후보까지 합쳐서 사실은 이제 이쪽이 이제 시민운동의 곤살레스를 지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선에서 루이사 곤살레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결선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제 노보아의 이제 승리가 됐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미스터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곤살레스 후보, 곤살레스 이사의 표를 합친 것보다 덜 나온 거죠. 두 개를 합치면 500만 표 넘어야 되는데, 오히려 곤살레스는 결선에서 불과 0.37%밖에 증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노보아는 10% 이상. 물론 현직의 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서 과연 이게, 그러니까 곤살레스 측에서는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게 이제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루이사 곤살레스 지난번에서 두 번째 출마를 했었고요. 뒤에 라파엘 코레아고, 이 젊은 친구가 이제 노보아인데,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제 계속 부정선거 의혹의 양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제기를 했고요. 결선 투표에서 이제 지지했음에도 불과 한 0.37%, 17만 표 증가에 그쳐가지고, 그친 반면에 이제 노보아 측은 134만 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상 이제 부정 선거의 의혹이 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변국의 대응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은 결과를 승인했지만, 조금 더 좌파 성향이 강한 콜롬비아나 멕시코, 베네수엘라에서는 노보아의 부정선거가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루이사 곤살레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한 판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 이제 볼리비아가 이제 8월에 대선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복잡한 과정이 있죠.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너무 길어서
간단히 이제 생략을 하자면, 그러니까 말만 설명드리면 2019년 쿠데타가 있었고 2020년 다시 선거로 승리를 하죠. 루이스 아르세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번 대선을 놓고서 이제 그 에보 모랄레스가 재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이제 그 당이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고 루이스는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신진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오르가 또 후보로 세웁니다. 근데 에보 모랄레스가 이제 출마가 막히자 이제 선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제 그 집권당인 마스가 쿠데타를 뒤집고 다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홍과 자중질환에 빠진 거죠. 빠져서 이제 1차 선거를 8월 달에 실시한 결과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해서 이제 마스 후보 말하자면 참신한 30대 신인을 냈는데 루이스 아르세 측에서 냈는데 득표가 처참하죠. 전체 후보 중에서 7위해서 16만 표 3.17% 그쳤고 여러 우파 후보 중에서 이제 로드리고 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기민당 DC 하면 기독교 민주당인데 사실 볼리비아 같은 경우 기독교 기민당이 사실 주요한 정치 세력에 볼 수도 없는 나라인데 다르죠. 칠레 같은 경우는 몇몇 나라에서는 기독교 민주당이 굉장히 우파의 유력한 정당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볼리비아의 맥락에서는 이제 듣보잡 정당에 가까운데 이쪽에 이제 젊은 후보가 1차에서 이제 1등을 하고 2차에서 이제 여유 있게 거의 2배로 해서 이제 그 350만 표를 얻으면서 55%의 득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사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에보 모랄레스가 이제 보이콧을 선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보이콧에 이제 동참한 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1차에서는 이제 그 소위 무효표, 백지표 요 1차는 조금 있었지만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의미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보 중에서 이제 이 표시라고 이제 에보 모랄레스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선거 보이콧을 했는데 위력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패배하게 됐는데 1차적으로 이제 패배 원인은 그러니까 이제 경제 위기 등 이제 그 경제 여건도 악화됐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내부의 이제 조직 내부적 권력 투쟁들 그러니까 대통령 루이스 아르세 지지파와 에보 모랄레스 지지파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이 되면서 당이 이제 붕괴 상태. 그 결과 이제 당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도 이제 약화되고요. 그다음에 20년 넘는 이제 그 마스의 정권의 결과가 뭐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경제적 문제, 조직의 분열, 그다음에 지난 20년간 지지 기반의 변화, 그 다음에 정권 지속에 따른 피로감, 그 다음에 이제 우파의 공세. 사실 우파가 그렇게 볼리비아 같은 경우 강력한 데는 아닌데, 곳은 아닌데, 왜냐하면 이제 2005년 이후에 어쨌든, 좌우에 이제 대립이 있긴 했어도, 마스의 이제 지배력이 강했던 곳인데, 사실은 앞에 선거 결과를, 투표 결과를 보기에는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이제 자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원래 2009년에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지난번에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정권을 2009년 쿠데타에서 이제 됐다가 2011년에 이제 시오마라 카스트로라고 여성 대통령을 낳으면서 이제 정권에 복귀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해 보니까 집권당 리브레라고 그럽니다. 자유와 재건당, 자유재건당이 다시 여성 후보 릭시 몽카다라고 하는 이 양반입니다.
후보를 냈는데 이제 3등을 한 거죠. 3등을 한 거고, 원래 이제 전통적 그 보수당이었던 국민당, 자유당 했죠. 이게 이제 1, 2위를 차지했고, 여기는 온두라스는 그냥 결선 투표 없이 다수주자가 당선되는 겁니다. 양쪽이 박빙을 하면서 거의 그 3등으로 밀린 거죠. 그래서 집권을 했지만, 이 이제 소수당, 그 의회를 장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방권력의회 여기에서 약하고, 그래서 시오마르 카스트로 개인의 이제 지지율은 높았지만, 지지는 높았지만 당은 시원치 않았다는 거고, 그 결과 이제 다시 여성 후보를 냈지만 19%로 3위 해서 결국 그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거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그 우파인 아스프라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개입해서, 물론 이제 작은 나라고 투표 전체 뭐 유권자 토탈이 320만이니까 좀 약하긴 한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개표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정행위가 많이 있었고, 개표 과정에서도 이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금 전자개표에 대한 의혹들이 이제 계속 폭로되면서 현재 아직까지 당선자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31일까지 선관위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부정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선거로 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에 관계없이 거의 한 12년 만에 복귀한, 쿠데타로 정권을 뺏겼다가 다시 찾은 성과치고는 대단히 좀 취약성을 드러냈던 것이 이제 온두라스 대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뭐 앞에서 언급했던 볼리비아를 빼놓고 뭐 에콰도르나 온두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제 파급력이 적은 거라 비하면, 칠레는 남미에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등과 더불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나라고,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전체 유권자가 한 1,600만에 가까운 정도니까 이제 꽤 규모가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태평양 연안의 주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대선에서 이제 그 자네트 하라라고 공산당 후보가 야권 후보에서 예선에 승리해서 좌파 후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파는 뭐 간단히 보시면 갈갈이 찢겨서 나왔습니다. 우파가 이제 4개 후보로 나왔는데, 1차 투표, 8월에 1차 투표에서 하라 후보가 1등은 했는데 이제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에서 30에서 35% 정도의 지지율을 갖다 유지했었는데, 실제로 표를 까보니까 30%가 못 미치는 표를 얻었고,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뒤에 나오고 있는 선거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크 파르시라고 하는 민중의당, 인민의당, 그 다음에 국민자유당 하는 요하네스 카이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그 독립민주연맹 등 그 우파 후보들의 득표가 합쳐서 보시게 되면 뭐 압도적이죠. 다 합치게 되면. 그래서 이제 2차에서 승리하기 쉽지 않다, 예측이 됐었고요. 그래서 뭐 나름 해서 40%대까지 올렸지만 파르시드나 카이저 후보가 뭐 다 그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700만 표, 그래서 6대4, 거의 58%대 41%, 6대4에 가까운 정도면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차에서 1등을 했지만 이 전부 다 우파 후보들, 그 나머지는 의미 없는. 근데 이제 호세 카스트는 아주 그 가장 우파적인 후보, 극우파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피노체트 정권의 통치를 옹호하는 거기 때문에, 옹호하는
가장 우파적인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거죠. 왜 이제 패배했느냐? 그러면 보리치 정권이 이제 그 실패, 아까 잠깐 보셨듯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하여튼 30%가 채 되지 않는 현 좌파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큰 부담이었고, 그다음에 보리치가 이제 지난번 대선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 사안이었던 개헌에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개혁 정책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뭐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 부분들을 실현했다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파들이 이제 경제 실패로 몰아갔던 요소가 크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좌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공산당 후보 자네 타라가 이제 공산당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그 우파들의 공세에 주요한 안주거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 사실은 이제 1990년 이후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제 피노트 체제와의 대결보다는 타협을 중심으로 이끌어왔던 그 사회당 기민당 중심의 좌파 연합 정부들에서 지난번에 이제 보리치는 그 사실은 그 순좌파 쪽 외부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연합 연대체였던 콘세르타시온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산당, 그러니까 이제 다 좌파의 좌파 계열인데 요들이 이제 칠레 새로운 세력이 되겠냐,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느냐에 이제 시험대가 오른 건데, 그 두 번의 개헌 실패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조작과 그 페이크 뉴스 등등이 이제 얽혀서 우파의 공세에 이제 좌파가 당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현재의 칠레 헌법은 1978년인가 그 피노체트가 제정한 헌법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민주화와 헌법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 민주항쟁으로 이제 그 투쟁의 힘으로 헌법까지 바꾸려고 했던 그 시도가 절반의 성공, 정권 창출에 성공했는데 실패하는 절반의 성공에서 다시 이제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칠레가 가장 극우적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피노체트 없는 피노체트 체제로 돌아갈 것인가? 물론 현재 이제 그 지난 1990년 민주화 이후의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번 대선의 패배가 상당히 이제 뼈아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올해의 주요 대선에서 볼리비아는 자멸이고요. 볼리비아와 이제 칠레의 패배는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그 핑크타이드였을 때 이제 급진축이라고 하면 우고 차베스가 이끌었던 베네수엘라라든지 라파엘 코리아, 에버 모랄스, 이게 이제 그 핑크타이드 좌파 3인방이었는데 우고 차베스 사망하고 라파엘 코리아는 그 정권 뺏기면서 정치적 탄압을 받다 보니까 망명 상태에 있고, 에버 모랄레스는 사실상 자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핑크타이드의 상징이었던 이제 3인방이 이제 사망이기 때문에 몰락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도 지금 경제적, 그다음 정치 군사적 공세에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고, 에콰도르는 사실은 이제 이번 대선의 승리를 예상했었는데 패배하면서 라파엘 코리아의 복귀도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에버 모랄레스도 이제 그 자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대단히 이제 그 부정적인 그 핑크타이드의 동력이 2차 핑크타이드 동력이 좀 취약해진 상태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핑크타이드의 문제에서 그 정권 창출 문제, 그 후계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가졌던 그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고 차베스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동안 선거를 한 14번 정도 대통령 선거, 뭐 총선, 그 다음에 재원회 선거, 헌법, 국민투표 등등등, 소환투표 등등등 모든 투표 중에서 단 한 번 임기 연장 국민투표에서 딱 한 번 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뒤집어서 이제 임기 연장을 했지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우고 차베스의 중심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에보 모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본인이 헌법을 뭐 무시하거나 또는 헌법을 우회해서 집권을 계속 하려고 했던 그 개인적 욕심, 과욕 또는 또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맞서라고 하는 당의 분열까지 가져왔던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라테메 특유의 이제 니스모라고 하는데 카우디오가 이제 그 대장이란 말이야. 특정 정치 지도자의 이제 그러니까 퍼스널리틱 폴리틱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강력하게 남아 있다. 정치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올해 상황은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과연 지금 시점으로 거꾸로 역산해서 1999년 우고 차베스의 당선부터 시작된 또는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지난 25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룰라도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나온 거죠. 개인적 공격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다 이제 차베스 살아있을 때고 에보 모랄레스나 라파엘 코레아, 룰라도 아직 짱짱할 때 그 개념인 거죠. 핑크타이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거를 통한 좌파 정권의 이제 프로젝트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20세기 후반 1959년 쿠바 혁명부터 시작돼서 이제 79년 그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까지 그 30년에 걸친 20년에 걸친 그 강력한 그 대중투쟁, 무장투쟁의 물결이 이제 91년 종식이 되죠. 산디니스타가 선거에 패하고 소련 붕괴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되는 데에 대한 저항 속에서 선거 정치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20세기에는 1973년에 70년에 칠레에서 살바도르 아엔데가 유일하게 선거에서 좌파가 선거에서 승리했던 사례인데 20세기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는 좌파가 선거를 통해서 승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1차 핑크타이드 2000년대 초반부터 191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우고 차베스 사망 이후에 이제 우파 정권이 다시 등장하는 이제 위기의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10년대 말 18, 19, 20년에 걸쳐서 다시 좌파들이 그 복귀하는 2차 핑크타이드 이렇게 이제 흐름으로 이제 진행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0세기에는 선거를 통해서 좌파가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승리한 경우가 단 한 번이었지만 21세기에는 보면 모든 나라에서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온두라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까지 모든 나라에서 좌파 정권이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비교로 아시아라든지 유럽과 비교해도 약간 놀라운 수준이고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랑 비교하면 전혀 다른 이제 정치적인 양상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국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좌파의 선거 승리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사건인데 옆에 이제 그 연도와 승리한 이제 지도자 이름들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제 엄청난 정치적 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소련 붕괴 이후에 20세기 말 2000년대 초반을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최소한 비판적인 정치 세력이 남미를 지배해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그 99년에 차베스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우고 차베스의 이제 그 사회배적 프로젝트가 출발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폭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2002년에 쿠데타죠. 그러니까 그 남미는 뭐 그 냉전 시대 같은 경우에 쿠데타와 군부정권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탄압과 학살, 실종 뭐 이런 그 피해 역사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다시 이제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차베스를 지지하는 그 가난한 민중들의 저항으로 쿠데타를 뒤집은 거죠. 역쿠데타고. 그다음에 우파의 이제 석유 총파 공세 소환투표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차베스 정권이 공고화되는 거죠. 선거에서 한번 이긴 것을 대중투쟁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중투쟁으로 좌파 정권이 공고화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뭐 차베스가 사망했지만 생전에 한 14회 선거 이후에 이제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은 졌지만은 빼놓고서는 어쨌든 선거가 좌파의 정권을 창출하고 공고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바뀌는 이런 이제 핑크타이드 동학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차베스 자신도 이제 프로젝트가 처음에는 볼리바리 혁명이라 불렀던 것들을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더 급진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정당이었던 것을 이제 대중적 통합 사회주의 당 PSUV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급진화되는 거죠. 점점 좌경화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 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에콰도르의 급진 블록과 브라질, 칠레의 이제 온건 블록. 근데 차비스모의 우위가 관찰되는 단계였고, 차베스의 유일한 약점은 이제 그 후계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임기연장 국민투표에서 유일하게 한 번 패배를 합니다. 표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그 핑크타이드가 쭉쭉쭉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2013년에 이제 우고 차베스가 사망하면서, 급진 블록의 이제 구심력이 사라지고,